2차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업무 보고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내년도 예산 운용 방향, 금융시장 안정 방안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국가자산 운용 혁신과 원화의 국제화, 또 조세 재정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먼저 이번 업무 보고 첫날 경제부처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해 말 각 부처가 보고했던 정책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 분야 부처들이 첫 순서로 보고에 나섰습니다. 아마도 최근 경제 회복 흐름을 성장으로 이어가고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매회 국민 참여단이 참여해 대통령과 함께 정책 내용을 듣고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역시 경제 관련 부처,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금융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국 재정경제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의 총괄 지원 부처로서 경제 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잠재 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이른바 3, 4, 5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구호, 어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정전략회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자산의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400조 원이 넘는 국가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유재산법이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식재산과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또 국유 부동산 활용도를 높여서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의 자산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 오늘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화의 국제화 이 부분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를 해외에서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화 국제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원화 거래 기반을 확대하는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성과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많이 낮아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앞으로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제와 재정 관련된 분야도 같이 나왔죠? 네, 정부는 조세, 재정, 제조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데요. 모든 조세 지출을 원점에서 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정비하기로 했고요. 가업 상속 공제와 부동산 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중소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요. 또 국내 주식의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양극화 대응 이 부분도 사실 재정경제부가 해야 할 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재정경제부는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구조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양극화 완화 정책을 총괄하고요.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AI와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섭니다. 특히 개발 금융의 AI를 접목한 K-AI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공공기관에도 AI 활용을 확대해 재정과 행정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재정경제부, 경제부처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처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또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여러 가지 분야들이 논의가 됐는데 먼저 금융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조금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금융 위험 대응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예산처와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전략회의 때도 좀 핵심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처인데 내년에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눴고 국가데이터처도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요? 네, 일단 기획예산처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처는 이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미래성장 동력과 또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AI와 미래산업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네, 국가 데이터처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각 부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오늘 업무 보고에 활용됐던 자료들을 네. 일반 국민들도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이용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국가 데이터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정부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고요.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 신국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서 보시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더 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송 시간 그렇죠. 관계상 중요한 것만 축약을 해서 지금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궁금하신 거가 있다라고 치면요. 재정경제부 자료 진짜 네. 많거든요. 예. 그 안에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업무보고 첫날이었는데 남은 업무보고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내일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 나머지 부처들도 8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국정과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